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뻥 만드는 사람들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그 자영업자들의 이제 그 어려운 점, 내가 왜 어려웠는지, 나도 나까지 어려운지 그걸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기초적인 것들 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다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97년 IMF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차량 하나 가지고 길거리 노점으로 있다가 이제 어렵게 매장 하나 마련해서 이렇게 가면서 한 분 한 분 이게 사귀게 된 분들을 이제 재료를 대주면서 여기까지 이제 성장을 해서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에 들어서 정말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힘든지 하기는 10년 전에도 힘들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어디까지가 바닥인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이번에 적금이 아니라 화재보험 하나 들은 거 타가지고 800만 원 탔는데 이게 지금 뭐 준비하고 뭐 물건값 대고 보니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래사장에 물 부은 것처럼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에 들어서 정말 힘들다라고 자영업자가 힘든 점, 내가 왜 힘든지 그것을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마 그 자재값이 많이 급상승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현미쌀 또 일반 백미쌀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올해만 들어서 30%가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이제 보면 25,000원, 24,000원에 사던, 연초에 사던 그 쌀 20kg 하나가 지금 48,000원에 오늘 10포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좀 싸다고 해서 이제 도매점에서 이제 들어온 가격이거든요. 예전에 같으면 한 20-30포씩 한꺼번에 샀는데 요즘 좀 형편이 그러니까 10포씩 이제 갖다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과자값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또 개수를 줄일 수도 없고, 과거에 그 팔던 걸 이렇게 대비해 보면 정말 뭐 마진이 아주 정말 뭐 한 30%가 아니라 한 40%는 뚝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어려워질 수밖에는 없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최저 임금이 많이 상향이 돼서 이제 물건값도 많이 오르고 정말 공장마다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는 직원을 쓰지 않고 이제 혼자 하니까 일단은 직접적인 그 피해는 없다고 보지만 내가 좀 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간접적으로 공장들이 좀 다 어렵잖아요. 영세한 업자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많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간접적으로 나한테도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면 이게 나라가 이제 뭐 그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좀 그랬다고 해서 이제 그 정부 제도에 해썹이라고 하는 인증 제도가 있어요. 보통 웬만한 중기나 중소기업이나 5-6명만 쓰는 데 같으면은 이런 데는 전부 다 해썹 제도를 이제 올 11월 달까지 맞춰야 되고 내년까지 또 다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맞추다가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막 이렇게 이제 너울 뛰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강냉이며 뭐 이제 마카로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질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올린 만큼 올려받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도매로 받아서 이건 일반 소매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중상들한테 파는 역할인데, 그분들이 어려운 역할을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는 만약에 1,500원이 올랐다 그러면 1,000원만 올리고
500원은 내가 흡수하고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마진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해썹 제도라고 해서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을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내부 수리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 규격이 상당히 좀 예민해서 이제 내 건물이 아니고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대하는 거라면 5년을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 공사비를 다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내 건물에서 내 땅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내가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개의 이 공장업자들은 그런 그 환경이 못 되고 임대를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잘 거래하고 오랫동안 10여 년 이상 하고 있던 데는 이번에 아마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 이것은 또 이제, 이걸 또 이제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각 공장에서 진짜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도 인건비나 뭐 이제 이렇게 해썹 제도나 이제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또 자구책으로 이제 물건이 만들어진 것을 이제 일단 그 직접 유통센터나 또 직접 대형 마트 같은 데다가 이제 직접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희와 같은 도매 업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면 한 달이 그냥 들어가면 납품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소득도 좀 보고 유통 마진을 없이 들어가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서 있는 저희 입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찾는 사람들도 적고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물량도 많이 줄어드니까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고 언제 이게 해결이 될런지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된다고 해서 꼭 될 확실하다라는 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뭐 밥도 못 먹고 도시락에 계란 하나 사가지고 가기 어려웠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래도 이만큼 정말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5,000년 단군 이래 가장 번성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죠. 뭐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옷 뭐 이런 거를 누리고 사는 것도 내 형편에서 이러는 것만 해도 뭐 정말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5,000년 역사 이래 가장 번성한 시대를 나는 이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참 행복한 세대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네, 오늘 영상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좀 가능하시다면 댓글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셔서 좀 더 살아가는데 희망이 되고 또 더 응원해 주시는 격려를 알아듣도록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꽤 참 남이 보면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네, 사장님 하여튼 방향이 조금 잘 안 나오길래 그것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네.